전류의 자기작용이라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의 자기작용, 우선 여러분들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자석은 N극과 S극, 보통 우리가 막대자석 이렇게 많이 보죠. 그랬을 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기장이라는 것 자체가 자석에 힘이 미치는 공간을 이야기해요. 그때 자석의 힘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기력이 작용을 해, 자석 주변에. 근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더라. 자, 여러분들 옛날 과학자, 대학 교수님이세요. 웨르스테드. 이름 어렵지 않니? 외국인들은 이름이 너무 어려워.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이자 교수님께서 학생들이랑, 대학교 학생들이랑 실험을 합니다. 저 도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하는데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마다 그 옆에 있는 나침반이 자꾸 움직여. 쟤 왜 저러니? 누가 건드렸니? 안 건드렸는데요. 이게 자꾸 움직여요. 전류가 흐를 때마다 움직이는 애를 발견을 하고요. 원래 하던 실험 뒤로 밀어놓고 그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됐어요. 자, 보시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석 주위와 같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체를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자기장의 방향 조금 아까 얘기했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나침반 바늘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나침반 바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 N극 S극은 막대자석 주변에 만약에 여기다 나침반을 놓게 되면 나침반 바늘에 N극, 빨갛게 칠해진 N극이 이쪽 가리켜. 여기다 놓으면 N극이 어느 쪽 가리키게? 이쪽 가리키고요. 여기다 놓으면 어느 쪽 가리키게? 이쪽 가리킵니다. 이 방향을 우리는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해.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근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서도 그런 힘이 나타난다. 자, 볼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요, 이게 방향이 변해요 까지만 공부를 하거든요. 이제는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위에다가 나침반을 놔요. 나침반을 놨을 때 전류 엄지손가락,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할 거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은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저 왼손잡이인데 억울해요. 이거 얘기하면 왜 오른손잡이만 생각해줘요? 왼손잡이도 해줘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는데, 아니, 이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아니야. 그냥 애초에 법칙 자체가 오른손 법칙이에요. 법칙인데 바꿔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 그지? 헷갈리잖아. 오른손으로 하셔야 돼. 엄지손가락이, 자, 전류가요. I잖아. 짧고 굵은 전류 I처럼 생겼죠. 엄지손가락 가리키고 나머지 네 손가락 이렇게 감아주죠? 감아주는 것처럼 해서 얘가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에요. 자, 도선이 있고 이 도선의 위쪽으로 나침반을 놨죠? 선생님 쪽으로 N극이 향하고 있죠? 여기로. 그지? 자, 그런데 이렇게 도선이 있고 나침반이 뒤로 갔어요. 도선의 뒤쪽에 나침반이 있을 때 내 손가락 저쪽 가리키죠? 그쵸? 그래서 N극이 이쪽으로 가 있죠? 달라지네. 전류의 방향을 이번엔 바꿔볼까? 똑같은 도선에서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바꿨더니 내 손가락 어디 가리키고 있어요? 이쪽 가리키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 나침반이 전류 뒤로 들어갑니다. 뒤로 들어가니까 선생님 손가락 이쪽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가죠. 이 방향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이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서도 나침반 바늘의 방향이 바뀌어. 마치 자석 주변의 나침반처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구나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방향 찾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 자, 오른손 법칙이라고 했죠. 예전에는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왼손 법칙도 배웠어요. 오른손 엄지손가락 전류, 나머지 네 손가락 자기장에서 이렇게도 했는데, 이거 말고 왼손으로도 막 했거든요. 근데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하니까 헷갈린다. 둘 다 가르쳤더니 오른손으로 해야 할 방법을 왼손으로 하고 있고 왼손으로 해야 할 방법을 오른손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헷갈려 하더라. 그래서 뺐어. 왼손을 뺀 거야. 하나로 통일하니까 오히려
단순해진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엄지손가락, 오른손이 항상 어느 쪽 손? 오른손. 제발, 저 왼손잡이인데요. 아이, 여러분들의 절대 편애하고 한 게 아니야. 원래 그냥 법칙이야. 오른손 들어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입니다.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줄 수 있죠? 감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나타나게 돼요. 직선 전류 주위의 자기장은 동심원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주변에 나침반을 놓았을 때 지금 봐봐. N극이 다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가고 있죠.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눈썰미 좋은 친구들 보세요. 여기 간격보다 여기 간격이 더 넓죠. 도선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세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세게 나타나고요. 만약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 방향 반대로 바뀌겠지.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뭘 연습하면 돼요? 요거 방향 찾기 연습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형도선 주위의 자기장을 볼까? 이 원형도선은 직선도선을 이렇게 휘어주면 돼. 직선도선을 이렇게 휘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이 전류,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직선도선 하나 있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잖아. 감아주니까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 여기는 전류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엄지손가락 아래로 내려가 감아주면 이렇게 형성되는 방향.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침반 놓게 되면 N극이 위쪽을 향하게 되죠. 이쪽에 나침반 놓으면 이쪽으로 N극이 향하고, 여기에 나침반 놓으면 이쪽으로 N극이 방향을 틀 거예요. 나침반을 놓았을 때. 직선도선을 구부린 거랑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오른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류가 엄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 이렇게 해서 직선도선과 원형도선 살펴봤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코일 주위의 자기장. 코일은 똘똘똘똘 말린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똘똘똘똘 말려있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 할 때 오른손은 맞는데 지금까지는 엄지손가락이 전류였잖아요. 두 개 할 때는. 네, 여기서는요. 네 손가락이 전류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입니다. 아이, 헷갈려. 다 똑같으면 좋을 텐데 감는 게 네 손가락이 편해서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아주시고, 이 엄지손가락 방향 있죠? 여기가 자기장의 방향인데 엄지손가락 쪽이 N극이에요. 이쪽이 S극이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코일은 얘가 전류다. 이게 자기장에서 이쪽이 N극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코일 안쪽은 그냥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코일 안쪽에다가 철심을 넣어주게 되면 그 철심이 뭐처럼 돼? 자석처럼 됩니다. 코일 안쪽에 철심을 넣어주면 자석처럼 돼요. 생긴 것 자체가 N극, S극 형성이 되면서 막대 자석이랑 똑같은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철심을 넣어주면 자석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석을 우리는 전자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석, 그렇게 전류가 흐를 때만 전자석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힘을 받는데요. 아우, 뭔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방향 찾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이걸 찾아주시는 거 오늘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우선은 여기서 할 때도요. 오른손을 할 거야. 자꾸 오른손만 하네. 오른손을 하실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손 딱 들어서 엄지손가락은 뭐야? 전류. 짧고 굵은 전류. 나머지 네 손가락은 뭐예요? 자기장. 손바닥. 얘들아, 우리가 뭐 문 같은 거 밀 때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죠.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면 힘이 작용을 하잖아. 거기가 힘이에요. 그래서 전류, 자기장, 힘. 힘의 방향 힘 F, 자기장의 방향 B, 전류의 방향 I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봤지? FBI 이렇게 나타내줘요. FBI, FBI예요. 수직이죠? 세 개로 X, Y, Z 방향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방향을 찾아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기 나와 있는데,
말굽자석 N극과 S극이 있죠. N극과 S극 이렇게 있으면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은 흘러요. 항상 자기장의 방향에 N에서 S 있지 말고 자기장의 방향 가요.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전류의 방향 갑니다. 그럼 손바닥이 어디를 가리켜요? 위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 도선은 위쪽으로 밀려가요. 이렇게 위쪽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면 어떻게 돼? 손바닥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되겠지. 근데 이거를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방향을 찾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 상태에서 뭐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이렇게 해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거든요. 연습하셔야 돼. 이거는 연습을 하시는데 선생님, 왜 그런지 알려주면 안 돼요? 왜 안 돼? 알려줄게요. 자, 지금 N극이 있고요. N자 너무 글자가 원래 잘 못 쓰지만 N극이 이렇게 있고 말굽자석 S극이 이렇게 있어요. N극과 S극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했죠. 여기에다가 여기에 도선이 있는데 전류의 방향은 여기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할게요. 너무 세게 썼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N에서 S에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위쪽으로 힘을 받는 거 요거 그림 그대로 그린 거예요. 왜 위로 힘을 받냐면 자,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을 그려볼게요. 이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은 엄지손가락 들어가니까 감아주게 되면 여기는 이렇게 가고 여기 이렇게 가죠. 맞니? 자, 그러면 봐봐. 이거하고 방향이 어때요? 같잖아.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이쪽으로 가는데 얘는 반대로 가잖아. 상쇄돼. 그래서 이쪽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위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도선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힘을 받아서 위로 움직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방향이 나타나게 돼요. 이해되셨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알았죠? 근데 이거 물어보진 않아. 그냥 알려드린 거고 이유를 알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좀 편해져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전류의 자기작용을 정리하실 때 여기서 방향 찾는 거 했죠. 오른손으로 방향 찾기 그리고 여기서 또 오른손으로 방향 찾기 했죠. 이거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좀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나머지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책 덮지 마시고 선생님 인사할 거거든요. 책 덮지 마시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들을 보면서 직접 한번 방향 꼭 찾아보시길 바랄게요.